양자역학은 관측을 통해 실제 세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관찰자의 의식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요.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디펙 초프라의 세계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저번 시간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디펙 초프라의 주장은 양자는 마치 스스로 마음을 가진 듯이 행동을 하고 그러한 양자들로 구성된 모든 것, 우주나 우리 인간 같은 거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며 얽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무의미한 것은 없고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의 작동 방식을 지배하는 요소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즉 디펙 초프라의 주장은 모든 것, 인간의 의식마저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설명하려고 하는 물질주의자, 그리고 의식도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물질적 이론론자들에 대해 좀 이제 반박하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물질적 의식론에 대해 얘기하는 것부터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IT의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 많이 했던. 스웨덴 출신의 멋쟁이 과학자죠. 라이프 3.0의 저자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예. 디펙 초프라는 당신이 우주다 여기에서 이 맥스 태그마크를 언급을 해요. 이 맥스 태그마크는 물리학자이자 또 인공지능 연구자답게 물질적 이론론자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의식은 그냥 순수하게 정보로 여겨요. 그래서 맥스 태그마크는 의식에 대한 연구를 두 가지 문제로 나눕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그럼 여기서 쉬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쉬운 문제라고요? 당연히 이게 쉬울 리는 없죠. 이게 어렵긴 한데 뒤에 설명할 어려운 문제보다는 이게 더 쉽기는 해요. 아, 또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기술적인 거 어떻게 보면은 뇌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태그마크의 주장은 지금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도 이기고 바둑도 알파고가 이스돌 구단 이기고 이렇듯이 이제 컴퓨터의 능력은 이제 언젠가 인간의 뇌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의식이 있고 컴퓨터는 의식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왜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가입니다. 뇌에 빨간 사과를 신호로 보내줘도 각각이 느끼는 빨간색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빨간색을 보고 느끼는 빨간색과 오 작가님이 보고 느끼는 빨간색이 서로 동일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즉 서로의 감각질은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저번에 저희 철학적 좀비 편에서 한번 다룬 내용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철학적 좀비 가설을 제시한 데이비 차머스를 언급을 해요. 결국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데이비 차머스가 이름 붙인 마음, 몸 문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 즉 몸과 마음은 하나인가 아니면은 서로 별개의 것인가,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맥스 태그마크는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결국 물질들의 작용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이 우주를 넘어서는 것이 끼어드는 것은 거부를 합니다. 이 물리적인 걸 넘어선다는 것은 신이나 영혼 같은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의식이나 정신은 뇌 속의 입자들의 활동일 뿐이고 이것은 결국 수학적 패턴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의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네요. 예. 물질적 이론론자들처럼요. 예, 맞습니다. 즉 여기서는 뇌는 마음이라는 물질적 이론론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맥스 태그마크를 대표 예시로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디펙 초프라는 이 뇌는 마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시를 해요. 반론이요? 예. 일단 라디오를 예로 듭니다. 만약에 세상 모든 음악이 라디오에서만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이라면은 라디오가 죽어버리면은 음악도 들을 길이 없어져요. 그런 가정이라면은 그렇겠죠. 그렇죠. 즉 음악도 죽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라디오가 음악의 원천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라디오는 음악을 전송할 뿐이지 음악 그 자체가 아닌 거라는 거죠. 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뇌는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거죠. 라디오를 분자 원자 단위로 분석한다고 해서 거기서 음악을 찾을 수 없듯이
그 뇌를 뭐 아무리 강력하게 뭐 스캔하고 분석해도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알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심신이원론, 즉 뭐 그 신체와 그 의식은 그 완전 그 별개의 차원이라는 그 이원론을 주장하는 건가요? 뭐 그건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이러한 물질적 이론론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 별개라는 그 의식과 몸이 완전 별개라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뭔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론론은 물질이 마음을 구성하는, 즉 물질이 먼저라는 그 방금 말한 물질적 이론론 외에도 아니다. 마음이 먼저고 그 마음이 물질로 파생된다고 보는 그 정신적 이론론이 있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 물질적 이론론은 알겠는데 그 정신적 이론론과 이원론은 좀 헛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 둘의 구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원론은 심신과 이 정신을 별개로 구분하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영혼은 계속 남아서 이어간다고 이렇게 보는 게 주로 이원론이고요. 반면 정신적 이론론은 의식을 중시하지만 영혼이나 사후세계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단지 의식과 정신이 일차적이고 그 외의 것들, 뭐 물질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정신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 정신적 이론론입니다. 그 물질보다 정신을 위에 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영혼이 그 존재한다는 것은 이원론이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셔먼은 그 자신의 저서 그 천국의 발명에서 그 디펙 조프라를 정신적 이론론자라고 이제 지칭을 해요. 자기는 물질적 이론론자고 그 디펙 조프라는 정신적 이론론자라고.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신은 우주다 이 책에서 디펙 조프라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론론, 물질적 이론론과 정신적 이론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좀 시도를 해요. 통합이요? 예. 여기서는 이제 그 물질적 이론론을 물질 먼저,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이론론을 마음 먼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앞선 것은 현실 먼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 두 개의 이론론의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실 먼저요? 예.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실 먼저라 함은 일단 현실의 세계는 양자의 관측에 의한, 즉 관찰자의 의식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관찰자, 즉 나 자신이 개입됨으로써 관찰자가 있는 현실이 먼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방식은 우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이며 우주도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즉 우주는 의식 그 자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적 이론론이건 뭐 물질적 이론론이건 뭐건 간에 우주가 관찰자의 의식이 개입되어 있는 그것 자체가 먼저라는 거죠. 의식이 짱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것도 뭔가 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봐도 좀 이 내용은 그 이론론에 대한 그 뭐 좋은 그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도 사실 잘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전편에서도 말했듯이 이 디펙 조프라는 그 양자 역학, 그리고 이 양자 역학의 이 관측에 의한 붕괴, 즉 관찰자의 의식이 이 실세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 주장은. 그러니까 방금 나온 얘기가 이제 그의 주장의 본질이에요. 우주는 의식 그 자체이며 의식이 없으면 우주도 없고 결국 우리가 우주다라는 거죠. 확실히 그 뉴에이지 사상가다운 발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사상을 그냥 얘기하면 누가 안 믿으니까 과학,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양자 역학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양자 역학은 아직도 신비로워요. 무척 신비롭죠. 그렇죠. 이 세상의 근원은 실체가 없는 양자 상태이며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는 그 관측이라는 현상에 의해 우리가 보는 그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지만 실제 실험, 뭐 대표적인 것으로 뭐 이중슬릿 실험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자 역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죠. 그렇죠. 그 이런 것을 통해 그러한 신비로운 현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위대한 학자도 이 양자 역학을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직 우리가 모를 뿐 이 양자 역학의 하위에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닌 또 다른 레벨의 물리적인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그 데이빗 봄의 그 숨겨진 변수 이론 같은 것도 가설이지만 존재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양자는 이 관측에 의해서만 실제가 드러난다는 이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그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자역학이 이 남용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뭐 물리학이 아닌 부분에서도 양자론은 많이 사용돼요. 인문학이나 예술도 예외가 아니어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중에도 양자역학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인문학이나 예술에도 양자역학이 적용되나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1996년에 그 소셜 텍스트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전문 학술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 앨런 소칼이라는 그 뉴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일부러 그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논문을 투고했는데 그게 떡하니 실려버려서 이게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 제목에도 양자, 퀀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과학 전쟁이라는 그 과학자와 그 인문학자들의 싸움으로 막 퍼졌는데 뭐 이 얘기는 길어지므로 뭐 기회 되면 뭐 다음에 뭐 소개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고 하고 인문학자 같은 이 비과학자들은 아니 니들이 뭔데 뭐 양자역학에 전세 냈냐 왜 니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냐며 큰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하여튼 그 여러 분야에서 양자역학이 확실히 뜨거운 감자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디펙 초프라도 이제 마찬가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단지 물리학의 영역만이 아닌 의식, 정신적인 것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책에도 그 뭐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물리학자나 이제 물질주의자들에 대한 반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종종 드러내거든요. 저희 그 양자의식 편에서 이거 한번 얘기했듯이 그 의식에 그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시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크리스토프 코우라든지 뭐 존 에클스 그리고 뭐 이름도 어려운 그 조화객관 한원 이론의 그 로저 페너즈 등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의식과 양자는 신비롭고 아직도 못 밝혀낸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크리스토프 코우가 그랬다고 저희가 그 예전 편에서 밝혔듯이 양자는 신비롭다. 의식도 신비롭다. 그래서 둘은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그 크리스토프 코우가 말한 적도 있죠. 귀납법이 대단한데요. 예. 여기서 또 이제 디펙 초프라는 한 발 더 나가서 생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그 생명의 기원은 아직도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생명은 번식 등을 통해 새로 창조됩니다. 뭐 연구실에서 갑자기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유전 물질을 통해 증식을 합니다. 뭐 바이러스는 생명체인지 아닌지 뭐 견해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초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 살아있는 것으로의 전이가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생물학에서는 무기화합물에서 유기화합물로의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소금 같은 거는 탄소에 기반하지 않는 무기물이지만 단백질과 효소는 유기물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가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주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예, 디펙 초프라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것들이 모여서 목적을 가진, 즉 의식을 가진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도 다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괜히 신비주의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라 왜 생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how가 아니라 why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예시를 듭니다. 오 작가님이 집을 구매하려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대출 담당자가 이거 작성하라고 많은 서류 더미를 줄 겁니다.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생략되거나 누락되면은 안 되잖아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그 단계에서 바로 대출이 취소가 됩니다. 즉 주택을 구매한다는 목적을 위해 이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을 다 감수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러면서 얘기하기를 자연의 생명체는 이런 은행 대출 수준이 아닌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일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루어졌겠냐고 반문을 해요. 뭐 오 작가님이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아무렇게나 그냥 은행 들어가서 서류를 아무렇게 작성을 했더니 아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대출이 됐습니다. 고객님이 집을 사실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작성하신 이 서류 때문에 대출이 승인되어서 집이 생겼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창조물에서 마음을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생명의 탄생도 우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쭉 듣다 보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뭔가 딱히 말하기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생명의 기원, 특히 그 저희 잠깐 저번 편 언급했던 그 지적 설계 등에 나오는 그 어떠한 시계나 뭐 비행기 같은 정교한 물체가 우연히 만들어지겠냐. 따라서 어떠한 창조자가 만든 것이다. 뭐 이거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물론 디펙 초프라는 저번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지적 설계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예, 그럴 수 있죠.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심지주의자 아닙니까? 뉘에이지. 그러다 보니 범신론적이다 보니 이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설계는 반대를 하지요.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요. 예, 이 지적 설계는 저희가 기회 되면 언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그 앞서 말했듯이 디펙 초프라는 우주 자체가 의식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디펙 초프라가 얘기하는 우주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우주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는 그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그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디펙 초프라의 우주와 생명에 관한 그 과학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